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화력 발전소 때문에 지역 발전이 가로막혔는데 이제 수소 발전소까지 건립한다고 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 정착을 위해선 홍보와 함께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답례품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학교 내직률을 높이고 각종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노조원 없이 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화력발전소 때문에 지역 발전이 가로막혔었는데 이제 수소 발전소까지 건립한다고 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감천동 수소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오늘부터 김윤정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요즘 감천동 일대 도로와 아파트 단지 입구 곳곳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남부발전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공사가 중단된 지 8개월째입니다. 감천동 구평동 일대는 1964년 부산 복합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60년 동안 지역 발전이 사실상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감천 주민들로서는 심지어 지금 현재 석탄 발전부터 해서 LNG, 그다음에 수소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남부 발전 간에는 서로의 소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60년 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는데 여기다 수소 발전소까지 추가된다면 언제 낙후 지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겠느냐며 분노에 차있습니다. 개정이나 이 주변에 나가면은 집값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진짜. 우리 감천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이 발전소가 하나 인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값이라는 게 우리가 이 발전소가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감천에 재개발은 또 물론이고 이 집값도 상승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좀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주민 설명회가 열리긴 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지역 사업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답변도 없었다면서 공사를 그냥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황변하고 있습니다.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의회 측에서도 연락이 와야 답을 해줄 건데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친환경 발전이라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수소 안정성에 대한 불신도 큰 상황입니다. 밀집 주택가에 주민 의사도 무시한 채 수소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한국남부발전과 부산시 그리고 사하구에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 확보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첫 시행됐지만 참여는 저조한 실정인데요. 제도 정착을 위해선 홍보와 함께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답례품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를 실천하면 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답례품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국 시도나
시, 군구 모두 가능하고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는 제외됩니다. 연 단위로는 총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모인 기금은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서 이제 구청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좋으면 저희도 좋은 부분이라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관내 주민 복지 증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특산품 홍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2개의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을 못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부를 실천하고도 답례품 교환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답례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다양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좀 구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실제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지진 대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진행동 요령을 발표한 데 이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 지진 대비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진이 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운동장 같은 넓은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수칙입니다. 각 학교 운동장은 대부분이 지진 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교육청과 부산시, 기상청은 학교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도 5 이상 지진 발생 시 즉시 학교로 통보해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지진 대비 전담반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 체험관을 통한 체험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학교 76%에는 건물 내진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내진 보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40%이던 학교 내진율은 차츰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00여 동의 학교 건물에 내진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현재 약 74%,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보강을 강화한 가운데 2035년까지 내진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전면 개선합니다. 교육청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배출물로 인해 최근 조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이 시급한 195개 학교 설비를 2027년까지 교체합니다. 교체가 힘든 370여 개 학교에 대해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노조원 없이 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부산과 경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와 집회를 벌여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확성기를 단 차량에서 노동가요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해 6월 사하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장애인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집회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같은 시위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수십 명을 끌어모아 집회를 열었는데 대부분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모집한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장애인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의 노동조합에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이 나왔으니까 현장 집행을 좀 할게요.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경남의 아파트 현장 8곳에서 조합원 고용 촉구 등의 명목으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업체로부터 3,4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신고사항도 없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손쉽게 지부를 설립하고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은 금품을 목적으로 노조 이름만 빌려 지부 명칭을 사용했는데 업체들은 공사 기일을 맞추는 게 급하고 자칫 불법 외국 근로자 고용 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조합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나눠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신고가 당해서 출입국 쪽에서 오면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또 겁을 먹고 또 현장에 또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미를 잡은 거죠, 결과적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지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사상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 차량 단속이 3월 1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단속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이어집니다. 부산 서면에서 사상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길이 5.4km 구간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개통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해운대구 좌동 송정터널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금정구의 30년 수건 사업이지만 허리가 끊긴 채 7년이 지난 금샘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금샘로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가 극심했던 부산대가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정구청과 부산대가 업무 협약을 맺고 금샘로 개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1993년 도로 개설을 시작한 총 3.5km 길이 금샘로는 부산대를 지나는 850m 구간 공사가 안 돼 허리가 끊긴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부산대 측이 정밀 장비를 사용하는 대학 여건 등을 이유로 소음과 진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그렸던 상황. 이번 합의는 금샘로 개통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부산대와 금정구는 대외협력 부총장과 부구청장 주재로 2달에 한 번씩 만나 협의를 이어갑니다. 부산대 측은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을 행정에 공유하고 금정구는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로 간 의견을 좁혀서 부산시, 부산대학교 간의 의견 논의 과정이라든지 저희 금정구가 참여해서 중간자적 역할을 내서 금샘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대를 통과하는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드는 방법이 우선 논의됐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부산대 구간 도로를 개설할지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산대가 학내 구성원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입니다. 협의체에서 좀 앞으로 건설적인 그런 안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하겠으며 이제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또 모든 절차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어느덧 7년. 이미 합의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금샘로 개통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오는 3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무화했던 대다수 방역 지침을 없애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코로나19 이전에 온전한 교육 활동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3월부터는 학교 방역이 더욱 완화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더해 등교할 때 발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급식실에 설치했던 칸막이도 3년 만에 사라집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증상을 등록하는 자가진단 앱 역시 유증상이나 감염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교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항상 열어두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환기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그동안 방역 조치로 침해받았던 교육 활동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지난 1월 개학한 학교에서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불안감을 없애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강제로 바뀐 지침을 따르게 한다든지 행동을 바꾸기 위한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만드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방역 물품은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 학교에서 변화한 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개학 후 2주간은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는 13일 시청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 동구와 디지털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통해 관련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새로운 산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각 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는 오는 22일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 강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김형찬 구청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연구원이 서부산권 교통불편 해소를 동아대 윤갑식 교수와 해양대 김율성 교수가 각각 산단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과 물류 고품격 스마트 도시 강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이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3인 3색 제1회 컨템포러리 뮤직 페스티벌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갖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 교수와 싱어송라이터 원재웅 교수, 색소포니스트 오상호 교수가 나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페스티벌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 용호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9일 관내 업체 2곳과 주민자 지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호삼동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용호 레포츠와는 취약계층 목욕 지원 사업을, 동명대 영미용실과는 사랑의 이미용데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 남구 소재 원할머니 보쌈 대연점과 대연 SK뷰 상가번영회는 지난 2월 10일 관내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시설 아동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보쌈 도시락과 재래김 세트 50개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2월 10일 남구 주요 소식통 역할을 하는 SNS 서포터즈들과 함께 남구 SNS 서포터즈 누비단 5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남구 SNS 서포터즈는 남구 공식 SNS를 통해 남구의 다채로운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SNS 콘텐츠 모니터링 등의 활동으로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도 지난 2월 10일 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SNS 서포터즈 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그리고 특색 있는 관광 명소 등
서구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과 일반인 2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10일 새띠사랑 나눔회의 후원으로 고독사 위험군과 홀로 어르신에게 새띠마을 따뜻한 엄마의 밥상 남스터치를 운영했습니다. 밥상은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리해 15세대에 전달했으며 연말까지 월 2회 정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서구 명지 이동 퀸덤 에디슨 타운 아파트 주민 일동은 지난 2월 8일 명지 이동 저소득 주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명지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강서구 가락동 가락참사리 쌀 연구회는 지난 2월 10일 가락동 죽동마을 육묘장에서 농업인들의 화합과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강서 농업인 풍년 기원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가락참사리 쌀 연구회 회원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월 17일 저녁 7시 다누림센터 다누림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 제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합창단은 사랑은 영원하리, 제주도 푸른밤 등 9곡을 깜찍한 율동과 함께 선사할 계획입니다. 사상구 덕포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9일 저소득층 25가구에 행복에 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섭식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